저희가 이제 사전에 얘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 바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들었는데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못 다룰 거예요. 수위를 조절해야 되잖아요. 다루면 안 되고. 저도 이제 왜냐면 그 업계 은퇴를 아예 했잖아요. 근데 업계 은퇴했다고 너 이거 다 까니? 그러면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게. 그렇죠. 거기에 아직도 제 지인들하고 인맥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 조회수 좀 올리려고 얘기했다가는 제가 굉장히 대역죄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질문을 드릴 테니까 수위를 조절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이고 반세. 그러면 이제 같은 경우는 요즘에도 장사가 잘 돼요?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큰 손님들이 이제 많이 없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제는 보시는 분들도 아시다시피 내가 돈 쓰는 게 드러나면 안 되는 시대예요. 그러면 엄청난 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숨어서 쓰시거나 안 쓰시거나 아직도 뭐 좋은 손님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제는 거의 없다고 보죠. 저는 오히려 요즘에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분들이 더 늘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뭐 인스타를 뭐든 뭐 다른 걸로 보더라도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룸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또 AI로 제작해갖고 썰로 만드는 그런 채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에 장사가 잘 되나. 안 되니까 하는 거죠. 안 되니까 홍보하려고. 왜냐면 이제 우리 대표님이 선수란 말이에요. 아니 내 남자가 홍보하는 걸 누가 좋아해요? 돈을 내가 주고 있는데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내가 돈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관세음보살. 뭐 제가 힌트에 검은 바지 모나미 같은 선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막 금부치도 차려주고 막 해서 번쩍번쩍하게 해놨어요. 그런 남자를 방송을 하게 해서 경쟁자를 왜 만들어요? 오히려 못하게 하죠. 하는 시스템은 어떤 거예요, 정확히? 는 이제 초이스를 해서 시간당으로 측정이 돼요. 가게들은 한 1시간에 7만원, 8만원. 그래서 이제 묶는 개념이에요. 100만원에 묶을게. 그래서 묶이는 개념으로 애인 대행 형태로 이제 발전이 많이 됐고. 그래요? 요즘은 저희보다 나아요. 저희는 20년 지나도 계속 10만원이거든요. 저는 아니고 그 시장을 보면 이제는 외부에서도 데이트하는 비용도 다 측정이 돼요. 그런 가치가 생긴 거고 이제 같은 경우는 돈 액수가 그냥 기본으로 10만 원으로 시작하지만 좀 리미티드가 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돈의 액수가 좀 쭉 멀리 가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이제 사람들이 여자 룸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요. 초이스를 하고 시간당 얼마를 내고 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유튜브에 나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안에서 이제 반대로 좀 얘기해 주실 게 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거를 많이 보낸대요. 헬스하고 있는 허벅지 사진 같은 거. 헬스하고 있는 허벅지 사진? 그걸 계속 보낸대요. 뭐라고요, 그죠? 각질 보고도 귀엽다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멘탈 자체가 거기 있으면 거의 뭐 단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이에나 같이 좀 썩은 고기도 뜯어 먹을 수 있는 강철 멘탈이 있어야겠죠. 밖에서 외부에서 남성분들한테 사랑받는 여성분들이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죠. 아무래도. 그럼 사장을 하시면은 이제 밑에 막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선수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막 일하다 보면은 이게 사장으로서도 이게 듣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실까요? 제가 제 가게에서 본 거거든요. 가게를 좀 생각보다 빨리 접었어요. 제 이름을 딱 걸고 몇 달 만에 접었는데 모든 선수들이 처음에 오픈을 하게 되면 50명, 60명 정도가 모여요. 딴 팀들도 막 모이기 시작해요. 근데 룸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될 를 제가 하는 걸 한번 봤어요. 사장님들도 볼 일이 있어요? 제 방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남자애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갔어요? 밑에 있더라고. 밑에 있다고요? 여자는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 가게 빨리 접어야겠다. 잘못됐구나. 아니 왜 지가 서비스를 하냐고. 내 가게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큰 돈을 주거나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들끼리 막 삘에 받아가지고 그걸 왜 제 가게에서 이런 거를 좀 신선한 일종 유흥업소에서 문제가 생기면 제가 생기는데 그거 보고 제가 좀 이거 좀 빨리 정리해야겠다 이 생각도 사실 했었어요. 근데 그 여성분이 그렇게 막 임무를 해줄 만한 그런 사이즈도 아니었고 소위 말하는 이제 스님이 됐으니까 버벅한 그 보살님의 모습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저희는 이제 사장일 때 보통 실장들하고 이제 마담들하고 보통 손님 견적을 재요. 저 손님은 이 정도까지만 해라. 깊게 갈 필요가 없다. 왜냐면은 이 여성분들이 기존에 만났던 레파토리를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남자를 만났는지 얼마를 해줬는지. 그래서 착하게 귀엽게 일하는 친구들한테는 어느 정도 어드바이스는 해줘요. 근데 그 친구가 의욕이 너무 앞섰더라고요. 밑에도 닥터피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 인생이 이제 물 말리겠구나, 이거 잘못되겠구나. 그래서 좀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고 뭐 이런 말을 하면 그렇지만은 외부에서 좀 안 좋은 거 손대고 들어와서 노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왠지 먹으면 안 되는 걸 먹고 미친다든지. 그럼 좀 싸하죠 사실. 그러면 이제 스님이 운영하셨던 그 가게 말고 이제 가게가 막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좀 이렇게 충격적인 일들 이런 것들도 일어나긴 해요. 정말 충격적인 얘기는 제가 겁이 나는 게 요즘 너무 흉흉하잖아요. 흉흉한 사건에서 막 얘기를 들으면 언론에서는 많이 안 나와요. 그 선수가 뭐를 먹고 뒤집어져 가지고 그 여성분의 신체 일부분을
이런 얘기도 전 들었었고 조용히 마무리했다. 그래서 이미 업계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저도 이제 들은 얘기예요. 완전히 생짜 무식인 여성분이 가신 거야. 모르는 갔는데 남자가 되게 뜨겁게 쳐다본 거야. 근데 그 여자가 이런 건 얼마예요가 된 거예요. 뜨거운 눈빛은 얼마냐고. 뜨거운 눈빛은 저희 쪽에서 한 3천 받아야죠. 진짜 3천을 준 거야. 진짜로 3천만 원을 준 거예요. 눈빛 하나요? 뜨거운 눈빛에 3천. 그게 된 거야. 모르는 여성분이었던 거야. 근데 그 여성분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집안의 딸이에요. 근데 모르고 간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손 잡는 건 얼마예요? 싸게 해드릴게요. 2천만 원. 2천만 원 진짜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여성분이 그나마 잘 하신 거는 짜리 같은 거는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걸로 남자가 한 7억 8억을 뺐어요. 7억 8억을 실제로 한 1년 반 만에.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주변 여성분들이 데리고 간 거야. 소스를 준 거예요. 이런 애라고. 그러니까 예전같이 뭐 선수들끼리 한 명을 공격해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손님들이 이 여자의 어드바이스를 주고 그렇게 길을 들여요. 왜요? 본인들이 나중에 돈을 좀 나눠 먹더라고. 뒤에서. 그러니까 믿을 게 없더라고. 제가 이거 얘기 듣고 진짜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진짜로. 그럼 선수가 받은 돈을 이 주변에 조금 나눠준다고요? 좀 나눠주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 그걸 짱구치기라고 했거든요. 짜고치는 고수업같이 했는데 저는 뭐 선수들끼리 짜고치는 건 얘기는 들어봤어요. 만약에 제가 여자를 하나 해주고 형님 잘 되면 1, 20% 제가 좀 챙기겠습니다. 이런 걸 볼때 짱구치기라 그래요. 동시에 같이 들이댄단 말이야. 누가 되든 20% 확정. 이걸로 같이 들이대요. 근데 저는 손님들끼리 짜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는 들어는 봤는데 구체적까지 액수까지 나오니까 요즘은 진짜로 뭐 술 한잔 먹기도 좀 세긴 세구나. 근데 완전히 몰랐던 분. 그냥 옆에서 이런 건 당연한 거야 라고 길을 들인 거예요. 우리도 몇십억 쓴 거 알지? 여자분도 실제로 그렇게 몇십억 썼던 분이니까 이 중간에 낀 보살님도 당연한 건 줄 아는 거야. 뭐 강릉 한복판이니까 당연히 이런 데는 이렇게 쓰나 보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돈을 많이 갖고 계셨던 보살님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고 또 신세계를 또 경험했어요. 여기 와서 경험한 거거든요. 여기 와서 들은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 일을 했었을 때는 저는 못 봤어요. 그런 경우를. 근데 이제 좀 더 큰 단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 여기 계시면서 또 들으셨던 거 있어요? 더 많이 들어요. 오히려 저는 이제 스님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너무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 오히려 더 여자가 이제 몇 월 며칠 날 갯돈이 나오니까 돈을 해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선수한테. 근데 이 선수가 좀 많이 악질이야.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받아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받아냈느냐, 유부녀였는데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남자를 아무 말 없이 팼어. 남편을요? 네, 남편을 완전 잘못될 때까지. 그리고 조용히 집에 갔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그 다음날 돈이 그냥 왔어요. 프리미엄 탈모 샴푸 러빔을 빠르게 소개합니다. 저는 늘 촬영에 있다 보니 머리를 만지고 스프레이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머리를 감고 나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너무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러빔 탈모 샴푸를 쓰고 나서는 머리를 감고 나서 빠지던 머리카락 수가 대부분 줄었고 머리를 말리고 나면 뿌리 볼륨이 살아나고 모발도 엄청 부드러워지더라고요. 또 멘톨 성분이 첨가돼 엄청 시원하고요. 탈모 케어의 핵심 성분인 징크피리치온, 실크 아미노산, 판테놀, 바이오틴 성분이 들어가 있어 두피 모발 건강과 탈모 증상 완화에 확실한 도움을 줍니다. 탈모 증상 완화, 지금 바로 러빔하세요. 왜 그냥 왔어요, 돈이? 사채꾼인 줄 알았겠지. 선수란 티를 안 냈어.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게 어려운 게 또 괜히 젊은 친구들 따라할까봐. 옛날같이 그 형들 무서운 걸 몰라요, 요즘은. 그러니까 자기 각자 개인 사업자 형태를 운영하잖아요. 옛날같이 뭐 리더가 돼가지고 뭐 동생들을 막 품고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 시대랑 달라서. 겁도 좀 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요즘 친구들이 좀 겁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 가게에서 계속 그런 사건이라는 이슈들을 좀 조용히 무마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빨리 내 이름 달고 가니까 좋을 줄만 알았는데 야,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AS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지겠다. 뭐 제가 큰 업소를 뭐 대형 업소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조그만한 그 개인 업소잖아요. 뭐 몇백 병 되는 업소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분명히 나한테 문제가 올 거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있었죠. 저는 처음에는 실감을 못했던 게 뭐 저도 사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지분 형태로만 사장을 하다가 완전 제 간판을 걸어놓고 단독으로 하니까 이거 좀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럼 한 기간은 어느 정도 운영하신 거예요? 저는 운영은 오픈까지 한 5, 6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그냥 닫았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네, 왜냐면 일반 손님들은 몰라요. 그냥 오고 놀고 그냥 가는 줄 알아. 근데 저는 손님들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많이 올 때는 뭐 20, 30팀이 오는데 그러면은 이제 새벽 5시, 6시에 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만 있으면은 몰라요. 근데 홀이고 거기서 어떤 손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게 화류계니까 굉장히 저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노이로제가 걸리더라고요. 정신적으로도. 왜냐면 같은 돈을 버는데도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내 가게에서 일어나면 또 내가 책임져야 돼. 무조건 제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그게 대표님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유튜버의 성격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 가게가 잘못되면 제 유튜버에도 영향이 있고. 그러면은 5년 동안 4년 동안 운영 열심히 했던 게 정말 숲으로 들어가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기타 유튜버들 잘못 손대가지고. 근데 가뜩이나 불건전 컨텐츠예요. ют바라든지
이런 거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그 간택을 받는 채널이 아니에요. 가뜩이나 꾸역꾸역 해가지고 여태까지 왔는데 그냥 제 인생이 아예 그냥 모래성같이 그냥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최대한 빨리 그만두자. 그때 좀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